안녕하세요. 저는 59세 강민경입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청소복을 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믿기시나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청담동 한정식 레스토랑,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제 파란 작업복은 모든 시선을 끌어당겼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장으로 상견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비 사돈 박철수 씨가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아내 김미숙 씨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수진 어머니 강민경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윗대에 꽂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빌딩 계단을 닦고 온 제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아직 때가 남아 있었어요. 딸 수진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상견례는 재앙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박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청소 일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디서요? 여러 빌딩에서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관리 업무 보고 그렇게 지냅니다. 김미숙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재민이는 의사입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예요. 신분이 좀 많이 다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신분이요? 저는 평생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바닥을 닦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신분이라면 그렇게 부르셔도 좋습니다. 박철수 씨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재민이가 의사가 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외국 연수까지 보냈고 앞으로도 개원 자금만 10억은 필요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숙 씨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진건설 운영합니다. 중견기업이죠. 사돈 간 체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청소 일하시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수진 씨, 부끄럽지 않은 거랑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박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진짜 격이 뭔지 보여주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가서 카드를 건넸습니다. 150만 원. 한 달 월급의 절반이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며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재민 오빠한테 더 잘 말할게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9세 강민경.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또 다른 명함. 크린파워홀딩스 대표이사 강민경. 15년 전 저는 정말로 청소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화장실을 닦고 계단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죠. 허리가 휘고 손이 트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건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비효율을, 그리고 기회를 말입니다. 10년 전 저는 작은 청소용역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5년 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직원 200명, 연 매출 500억 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 수진도 조카 준호를 빼고는요. 왜 숨겼냐고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돈이 있어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로 존중받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준호였어요. 이모 오늘 상견례 어떻게 됐어요? 글쎄, 예상대로야. 그 사람들 이모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대했죠. 응. 이모 이제 그만 밝히세요. 이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사람의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나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빌딩들 중 절반 이상을 제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죠. 그날 밤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의 그 웃음이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공포로 남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회장이 어떻게 진짜 품격을 증명했는지 말입니다.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복을 입고 빌딩으로 향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가 되면 작업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 20층 회장실로 올라가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계약 건, 직원 복지 개선안, 다음 분기 전략까지.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전화 오셨는데 급하다고 하십니다. 연결해줘.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지금 시간 돼? 잠깐 만날 수 있어? 그래, 어디서 볼까? 병원 근처 카페로 갈게. 1시간 후 저는 청소복 차림으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재민 오빠 부모님이 결혼 반대한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유가 뭐래? 엄마 때문이래. 체면이 안 선대. 재민 오빠는 의사인데 시어머니가 청소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그 말을 들으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체면을 닦아주며 살았는데 그들이 내 직업을 더럽다고 했으니까요. 재민이는 뭐래? 오빠는 설득해보겠대. 근데 엄마 오빠 목소리가 흔들리더라. 벌써 포기한 것 같아. 수진이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청소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어. 정말로.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때문에 미안해.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없어. 잘못은 그 사람들이 한 거야.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미안함과 동시에 아주 작은 원망도 섞여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다음 날 새벽 4시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의 인격은 신발 밑창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닦을수록 빛나는 건데. 오전 회의 중에 조카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모, 급한 일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파혼 얘기. 그래. 이모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 사람들 이모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당장 가서. 준호야.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사람의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나니까. 하지만 이모. 준호야, 믿어줘. 이모가 계획이 있어. 준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 재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 중에 성진건설 있죠. 네, 회장님. 작년에 신도시 개발건으로 건물관리 용역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연락 올 가능성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현재 그쪽이 쓰는 업체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 파기 직전이거든요. 조만간 재입찰 공고 나올 겁니다. 좋아요. 그럼 준비하세요. 이번엔 우리가 꼭 따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사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크린 파워홀딩스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성진건설 구매팀입니다. 신도시 개발 현장 건물 관리 용역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귀사 평판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일정 가능하신가요?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저희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에 가지런히 접힌 파란 작업복 한 벌. 저는 그걸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5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입었던 바로 그 작업복이었어요. 이 옷으로 내 인생이 시작됐고 이 옷으로 끝까지 증명하자. 금요일 아침 저는 정장이 아닌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비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회장님, 오늘 성진건설 미팅인데 청소복을 입으시면. 괜찮아요. 이게 맞아요. 하지만 이 옷이 저를 만들었어요. 이 옷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 옷으로 오늘을 증명할 겁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진건설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박철수 씨, 김미숙 씨. 오늘 당신들은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제 침묵이 복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진건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입구에 성진건설 로고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복을 입은 채로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청소업체 분이세요. 청소는 오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미팅 온 사람입니다. 네? 미팅이요? 저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크린파워홀딩스 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괜찮습니다. 20층 회의실이 맞나요? 네,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긴 한데 곳곳에 관리 소홀이 보였습니다. 화분은 시들어 있고 유리창에는 물때가 남아 있고 계단 모서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역시 관리가 엉망이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크린파워홀딩스에서 오셨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박철수가 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옆에 구매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박철수가 일어서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는 미리 끝냈다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지금 중요한 미팅 있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진건설 사장님. 크린파워홀딩스 대표이사 강민경입니다. 순간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오전 10시 미팅 약속 있었죠. 신도시 개발 현장 건물 관리 용역 건으로요. 구매팀장이 황급히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다. 크린파워홀딩스 강민경 대표님이십니다. 박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박철수가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네. 대표님이세요? 네, 하지만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청소합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구매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훌륭하신 자세십니다. 그럼 용역 제안서를.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 청담동 한정식 집에서도 뵈었죠. 박철수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제 손에 묻은 때를 보시며 뭐라고 하셨죠? 신분이 많이 다르다고 하셨죠. 대표님, 그건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요? 그럼 만약 알았더라면 다르게 대하셨겠죠.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사업 실적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빌딩 200개동 관리하고 있고 직원 200명, 연 매출 500억 원입니다. 구매팀장이 서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리고 이건 제 이력서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15년 전 저는 정말로 청소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화장실을 닦고 계단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죠. 허리가 휘고 손이 트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건물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고 10년 전 작은 청소용역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죠. 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업계 3위입니다. 박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왔는지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게 문제죠.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이번 용역권은 사양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조건은 얼마든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 일합니다. 구매팀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재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준비 부족입니다. 제 회사 직원들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합니다. 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박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요? 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 일주일 전 당신은 제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결혼은 안 된다. 여자 측 어머니가 청소부면 체면이 안 선다고요. 그건 제가 정말 몰라서. 또 그 말씀이시네요. 몰라서.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가 누군지 알고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표님, 그럼 어떻게 하면?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에게 가르치세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59세, 주름진 얼굴, 파란 청소복.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나야. 건물을 나서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와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멀리 성진건설 건물도 보였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미팅 어떻게 되셨어요? 거절했어. 네? 그 큰 프로젝트를요? 응.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성진건설 박철수 사장님께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30분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었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할지. 들어오라고 해. 5분 후 박철수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박철수는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대표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저는
저는 평생을 겉모습만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직업으로 옷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대표님을 뵙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대표님은 청소복을 입고도 당당하셨는데 저는 명품 정장을 입고도 초라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일어나세요. 이야기합시다. 박철수가 천천히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박 사장님,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난 건 저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제 딸을 상처 입혀서입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 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어요. 내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15년 전 정말로 청소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을 닦았죠. 손이 트고 허리가 휘고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바닥을 닦으면서 진짜 품격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는 것,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박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깨달으셨으면 됐습니다. 이제라도요. 대표님, 그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 딸에게 받으세요. 당신들이 상처 준 건 저보다 그 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수진 씨에게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당신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고요. 박철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려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박철수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참을 망설이던 박철수가 고백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했을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박 사장님. 사람을 알아야만 존중한다는 게. 박철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박철수가 문을 나서며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민 오빠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뭐래? 사과하고 싶다고. 엄마한테도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어. 그래?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응, 지금 출발할게. 1시간 후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는 딸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재민 오빠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숨긴 게 있어. 숨긴 게? 엄마는 청소부가 아니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크린 파워홀딩스 대표이사 강민경. 수진이 명함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는 15년 전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청소용역 회사야. 직원 200명, 연 매출 500억 원. 엄마가 회장이라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돈이 있어서 회장이어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로 존중받는 관계를 원했어. 그래서 상견례 때 일부러 청소복을 입고 간 거야. 응. 그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청소하는 거 부끄러워했어.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 알아. 엄마도 알았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사회가 만든 편견이었어. 수진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부끄러운 건 엄마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와 딸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요. 여러분, 진짜 품격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지위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일까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제가 어떻게 회사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끝없이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15년 전엔 청소부였어? 응. 진짜였어. 어떻게 시작한 거야? 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내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였어. 그때 너는 중학생이었지. 생활비를 벌어야 했는데 마땅한 일이 없었어.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한 거야. 응,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빌딩 화장실을 닦았어.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망가졌지. 수진이 제 손을 만졌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엄마 손. 정말 거칠어. 이 손이 우리를 먹여 살렸어. 그리고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지. 어떻게 청소부에서 회장이 된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배웠어. 건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대부분의 건물들은 여러 업체에 일을 나눠줬어. 청소는 어업체, 경비는 B업체, 시설관리는 C업체. 그러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도 엉망이었지. 수진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응.
모든 걸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어. 청소, 경비, 시설 관리, 조경까지 전부 우리 회사에서 맡는 거야. 대박. 처음엔 작은 빌딩 한 개로 시작했어. 직원 3명이었지. 하지만 서비스가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 그렇게 15년 만에 연 매출 500억. 응. 믿기지 않지? 수진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 엄마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근데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무슨 뜻이야? 수진아, 재민이는 너를 정말 사랑했을까? 수진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는데 부모님 말 듣고 바로 포기했잖아. 그게 답이야.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 상대가 가난하든 부자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재민 오빠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조건을 사랑한 거였어. 그래.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청소복을 입고 간 거야. 그들의 진심을 보려고. 결과는 최악이었지. 하지만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잖아. 수진이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오늘 재민 오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명함을 건넨 것, 박철수가 무릎 꿇은 것, 그리고 제가 계약을 거절한 것까지. 엄마 진짜 멋있다. 그치? 엄마도 그때 좀 멋있었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전화가 울렸어요. 박재민이었습니다. 수진아, 받아봐. 받기 싫은데. 받아.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지금 시간 돼?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한테 오늘.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었다는 거 다 들었어.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너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그게 문제야, 재민아. 우리 엄마가 회장이어서 사과하는 거잖아. 만약 정말로 청소부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재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아, 우리 그만 만나자. 나 이제 알았어.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조건을 사랑한 거였어. 수진아, 그게 아니야. 나는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수진아. 엄마. 맞게 한 거지? 응.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수진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야. 천만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빌딩으로 향했어요. 수진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회장인데도 청소해? 응. 이게 엄마를 만들었어. 절대 잊으면 안 돼. 나도 같이 갈게.
뭐? 나도 배우고 싶어. 엄마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날부터 수지는 가끔씩 저와 함께 새벽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엄마, 이 일 정말 힘들다. 그치?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 존중해야 해. 응, 알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래. 무슨 소리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 저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교육은 무엇일까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재민과 완전히 헤어지고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 새로운 행정 직원이 왔어. 그래? 어떤 사람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병원 행정직으로 들어왔대. 되게 성실해 보여. 나이는? 33. 나보다 2살 많아. 오, 관심 있어? 엄마. 아니야. 수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그 남자 이야기를 또 꺼냈어요. 엄마, 오늘 그 행정 직원이 청소하시는 분 도와드리는 거 봤어. 그래? 응. 청소 아주머니가 무거운 쓰레기 옮기시는 거 보고 바로 달려가서 대신 들어드리더라. 좋은 사람이네. 그치? 그리고 점심시간에 배식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너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하지만 수진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수진이 그 남자를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물론이지. 언제 올 건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과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어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우진 씨가 들어오며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인상 깊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 씨,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공무원 준비하시다가 병원에 들어가셨다고? 네, 어머니. 3년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 행정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다시 준비하려고요. 힘들겠어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떤 일 하세요? 환자 서류 관리하고 병원 시설 관리도 하고요. 잡다한 일들 많이 해요. 우진 씨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청소도 가끔 도와드린다면서요. 아, 네. 청소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요. 무거운 거 있으면 제가 대신 들어드리고 그래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청소 일 하세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다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수진이 우진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우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우진 씨는 능숙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청소 일 하신다고. 네, 그래요. 존경합니다. 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진 씨,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요? 왜요? 청소부라서요. 우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 보면서 배웠거든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이지?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날 밤 우진 씨가 돌아간 후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진 씨 괜찮은 것 같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진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재민 오빠랑은 완전히 다르더라. 어떻게 다른데? 재민 오빠는 항상 체면, 신분 이런 거 신경 썼어. 근데 우진 씨는 그런 거 전혀 안 따져. 그게 진짜야. 응, 알아. 2달 후 우진 씨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사귀고 싶다고 인사하러 온 거였어요. 어머니, 수진이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우진 씨, 내가 청소 일하는 거 괜찮아요. 어머니,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우진 씨 부모님은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청소 일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좋아하실 거예요. 같은 일 하시는 분이시니까 더 잘 통하시겠죠.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우진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어머니. 만약에 내가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진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장이요? 무슨 회장 말씀이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큰 회사 회장이라면 그래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진 씨, 사실은 말이에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말해도 돼? 응. 이 사람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우진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크린파홀딩스 대표라는 것, 15년 전 청소부로 시작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일부러 숨기고 살아온 이유까지. 우진 씨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놀랍긴 한데요. 근데 제 마음은 안 변해요. 어머니가 청소부시든 회장이시든 제게는 똑같거든요. 정말요? 네.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수진이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딸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진 씨 고마워요. 진짜로.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게 되어서요. 수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직 결혼한다고 안 했는데 하게 될 거잖아. 우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진 씨 어때? 완벽해.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재민 오빠랑은 차원이 달라. 그치?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응, 이제 알았어. 6개월 후 우진 씨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우진 씨 어머니는 정말로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일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우진 씨 어머니는 손이 거칠었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우진이가 수진 씨 정말 좋아해요. 매일 얘기만 해요. 우리 수진이도 우진 씨 얘기만 해요. 두 어머니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 큰 공감대가 되었어요. 근데 사모님,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우진 씨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무슨 회사인데요? 건물 관리 회사요. 크린파워홀딩스라고. 그 회사요?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회사잖아요. 네? 정말요? 네. 서비스 정말 좋아요. 항상 깨끗하고. 우진 씨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사모님이 그 회사 사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청소 일하시다가 회사까지 차리시고. 저도 처음엔 청소 일 했어요. 15년 전에요. 그럼 우리랑 비슷하네요. 우진 씨 부모님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근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어떠셨어요? 정말 좋으셔. 진심이 느껴져.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정말 좋았어. 1년 후 수진과 우진 씨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진 씨는 턱시도를 입었어요. 모두가 화려하게 차려입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식 전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내일 뭐 입을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청소복 입으려고. 네.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내 결혼식인데 청소복을? 응. 이 옷이 엄마를 만들었어. 이 옷으로 너를 키웠고 이 옷으로 지금의 회장이 됐지. 하지만 수진아, 엄마는 이 옷이 자랑스러워. 부끄럽지 않아. 수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가 입고 싶은 거 입어. 나는 엄마가 뭘 입든 자랑스러워. 결혼식 당일 저는 파란 청소복을 입고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왜 청소복을 입고 왔어? 신부 어머니 아닌가? 설마 신부 어머니가 청소복을?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식장 앞줄에 앉았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격이야? 결혼식에 청소복이라니. 딸이 부끄럽겠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수지는 아름다웠고 우진 씨는 행복해 보였어요. 주례 말씀이 끝나고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진 씨 아버지가 축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우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미리 약속한 게 아니었거든요. 장모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파란 청소복을 입은 채로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강민경입니다. 오늘 제가 청소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옷은 제가 15년 전 처음 청소 일을 시작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화장실을 닦고 계단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일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이 옷을 입고 번 돈으로 딸 학비를 냈고 밥을 먹였고 옷을 사줬습니다. 하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일하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작은 청소용역 회사였죠. 15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직원 200명, 연 매출 500억 원의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합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짜 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는 것? 비싼 차를 타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는 것,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오늘 제 딸이 결혼합니다. 신랑 우진 씨는 저를 처음 봤을 때 청소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존경합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사람이 제 딸의 평생 반려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진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으로, 재산으로,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습니다. 이 청소복은 제게 부끄러운 옷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옷입니다. 이 옷이 저를 만들었고 이 옷이 제 딸을 키웠으니까요. 식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 어머니였습니다. 그분도 청소 일을 하시니까 제 마음을 아셨겠죠.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곧 식장 전체가 기립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청소 일합니다. 오늘 정말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용기가 났어요. 제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경비 일하는데요. 항상 사람들이 무시해서 속상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머니 말씀 듣고 위로받았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 그래? 응. 나도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될래. 우진 씨도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진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청소복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구나. 여러분,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옷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결혼식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우진이는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크린 파워홀딩스 대표님 계십니까? 네, 접니다. 저는 성진건설 박철수입니다.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대표님,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재민이가 대표님 따님 결혼식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재민이가 축사를 듣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대표님,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 청소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복지를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매달 직원 교육에 투자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하십시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분들이 없으면 건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성진건설과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박철수 대표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한 달 후 현장 점검을 갔을 때 박철수 대표가 직접 나와서 청소 직원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인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대표님, 박 사장님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청소팀장이 말했습니다. 그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6개월 후 회사 창립 1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직원 200명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오늘 저는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3명으로요. 그때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을 닦았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회사는 직원 200명, 연 매출 500억 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당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소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천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치료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기념식이 끝나고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대학생인데요. 등록금 벌려고 청소 일 시작했어요. 그래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근데 회장님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요. 저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맞아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수진과 우진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오늘 기념식 어땠어? 좋았어. 직원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다들 자기 몫을 다한 거지.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공무원 시험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근데 어머님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합격하면 청소나 환경 관련 부서로 가고 싶어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싶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진아, 정말 멋진 생각이야. 어머님한테 배운 거예요. 진짜 가치가 뭔지. 그날 밤 저는 15년 전 처음 청소복을 입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막막했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은 어렸고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죠. 그리고 15년 후 그 청소복은 제 자랑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왔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회장이지만 여전히 청소를 합니다. 빌딩 로비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 일을 평생 할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 그때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항상 이 시간에 해요. 대단하십니다. 회장님이 되고도 청소를 하시다니. 이게 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끝까지 이걸 지킬 거예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청소복을 입고 세상을 맞이합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짜 품격은 옷에 있지 않습니다. 남을 닦아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59세 강민경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사연을 듣고 행복하셨다면 더 많은 사연과 주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좋아요와 공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